볼티 경기 이제 자고 일난 분들이야. 와, 진짜 희대의 꿀로 들어왔구나 생각했지만서도 경기 초반부터 봤던 분들은 와, 이거 죽다 살아났던 게임이긴 한데, 그자? 와, 번스 인간 진짜 안 되겠다. 경기 초반에 진짜 화싹이 그 이상한 안타 넣으면서 그 다음에 도루 뛰고 찬스가 많았고 그 다음에 볼티 같은 경우는 찬스 때마다 죽고 막 그랬는데 결국 빠따가 다시 폭발해서 경기를 잡아버렸잖아. 근데 이 켄자가 여러분들아 소름 끼치긴 하더라 진짜. 와, 경기 내내 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자.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게 2대1에서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빅이 왜 저걸로 왔냐 이거. 그죠. 참. 일단 잠깐만 이거 샌디 막는 거 좀 보고 가자 여러분들아. 캅스는 막았고 삼진. 샌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캇 넣고 이제 수아레즈 넣으면 이제 끝날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되고. 야, 어제 씨발 썸 16.5풀 방장도 지인 찬스 쓴 이유가 16.5 이게 말이 안 돼.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잖아. 해외 썸 16.5풀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오즈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어제 소니아 진짜 잘하더라. 결국 그리고 썸 같은 경우에는 신한 레전드. 근데 그건 솔직히 너무하다. 너무하다. 너무해.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지. 결과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신한이 센터가 없다 아이가. 정통 센터가 없다 아이가. 뭐 구슬, 김진영 이런 애들이 지금 골밑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이스가 골밑을 지키는 걔가 에이스잖아. 이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런 건 있지만 나머지 자원들에 있어가지고 연습 게임 때 1차전 때 1쿼터 때부터 20점차 박살냈던 상황인데 그거를 진다는 게 아유. 군하단이 여러분들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김태현을 내가 말했던 거는 김태현을 뭐 우리가 그 득점을 원해서 투입하기보다는 수비를 해야 될 거야. 수비를. 만약에 김태현이 한 20분 이상 뛰어줬으면 절대 경기가 안 졌을 거야. 뭐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긴 한데 샌디 이거 스카드 막는 거 보고 가자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이 일반승을 못 탔다는 게 참 속상하다. 왜 속상하느냐? 그래 라쿠텐 여러분들아 결대로 라쿠텐 승가 오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결국 썸 경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거 오버가 좋다고 했잖아. 오버가 1쿼터 때 50점 넣고 물론 오버가 안 날 뻔했으나 결국 또 오버까지 났잖아. 근데 그 조합 자체가 씨발 신한승 일반승 못 먹어가지고 못 먹었다 얘가. 잘 막았죠. 그래서 별로 샌디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수아레즈 너무 끝났고 이제 캅스가 한 1점 정도 더 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가면 가보자. 자 가보입시다 여러분들아.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21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볼까요? 일단 지금 이 박신자컵이 여러분들아 분명히 이 3일 동안 첫날에도 그랬지 이튿날에도 그랬지 어제도 그랬지 방장이 방송에서 계속 이거 기준점이 잘못됐다던 했던 경기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이거 미친 경기잖아. 당연히 박으로 가야지. 근데 그 박으로 가는 경기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짭지들이 여러분들아 짭지들이 지금 속을 썩인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래, 짭지들이 지금 속을 썩인다 이 말이야. 방장도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국내용 그 다음에 해외용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썸이 16.5풀이었어 이게.
나중에는 배당이 기준점이 떨어져가지고 12.5%까지 떨어지긴 했다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상. 그리고 이제 국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오바가 좋다. 그죠? 왜? 애초부터 기준점이 해외보다 2점이 낮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오바가 좋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또다시 지금 이 연홍 경기가 또다시 해외랑 국내랑 다른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방장의 이 코멘트를 듣고 잘 뽑아먹는 인간들은 분명히 지금 잘 뽑아먹고 있을 거야. 박신자컵 맞나? 응? 아 몰래 들어와가지고 잘 뽑아먹고 토끼고 있는 입장이다 애가 지금 몰래 미어캣 마냥 들어와가지고 내가 멘트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잖아. 잘 뽑아먹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쵸?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플랜이 뭐냐면 투 강승부로 가자. 그게 무슨 말이다? 농구 강승부 원, 그 다음에 야구 강승부 2. 이해됩니까? 왜냐? 쉽게 말해서 농구로 일단 첫 강승부를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뭐 왕금은 놔두고 먹은 걸로 그대로 한 번 더 가는 그짤 요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 걸러서 이제 뭐야 강승부 가고 다음날 또 강승부 가고 또 다음날 강승부 3 강승부 간 적은 있지만 하루에 이 2 강승부를 간 거는 오늘이 처음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깔려 있잖아 시간대가. 그죠? 그리고 이 연홍이 빨리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야구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이거 이제 부러진 거는 부러진 거고 요거 샌디하고 그 다음에 캅스 응원해가지고 물부로 기분 전환 좀 하자. 아시겠죠? 자 일리야 이 요미우리 대 야쿠데스 이 경기 여러가지 뭐 포인트가 많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냐면 최근에 이 야구를 분석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야구라는 팀이 이제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보통 일본 야구가 시즌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하는 팀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아 오렌지 어서오시고 이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집중도가 진짜 많이 떨어져. 진짜 많이 떨어져. 그래서 이 야마사키를 내가 선호하지는 않지만서도 이 경기는 딱 뭐만 따자? 우리가 요미우리 일반 승만 따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요미우리 일반 승만 따자. 그 다음에 자 요코하고 히로 참 어마어마한 대결이다 여러분들아. 와이구야. 자 샌디 찬스 났습니다. 끝났고 샌디는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세계 모든 투수 통틀어 가지고 나왔다 하면 무조건 밥값을 하는 투수가 전세계 1위가 누구다? 아즈마제. 그냥 아즈마는 그게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뭐 메이저리그든 우리나라든 뭐 잘 던지는 투수가 있다 하면 뭐 한 5경기 잘 던지면 한 경기 정도 어느 정도 흔들리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전 세계 1등이야. 반대로 모리시타도 뭐야? 결국 뒤처지지가 않아. 그래서 양쪽의 생각을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아 캅스 그래 다 죽지는 않는다. 다저스 장줄 오브 그자 샌디 승 캅스 승 이거 먹자 여러분들아. 다와 갑니다. 먹자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양선발들이 실점을 한다고 예상하기가 뭐 없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요거 딱 어디 쪽으로 보기 좋냐면 히로 풀 쪽으로 보면서 2.5풀이잖아 그자. 그리고 언오바 생각했을 때 요거 몇 점을 주더라도 언더 요쪽으로 봅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한신하고 준이치. 일단 이 타카시 이 매치업인데 봐봐봐. 이 주니치의 뭐 타카시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한신의 타카시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줬잖아. 원래부터 초특급 유망주였지. 그죠? 그리고 선발로서 좋았던 시즌이 분명하게 있었다가 큰 부상 이후에 진짜 아픈 손가락이야. 큰 부상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해서 구위가 워낙 또 좋다 보니까 잘 던지고 있는 입장인데 문제가 여러분들아 봐봐봐. 지금 이 타카시가 문제점이 다른 이제 뭐 투수들처럼 뭐 8이닝, 9이닝, 7이닝 요렇게 던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샌디도트 오케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물론 한신이랑 팀이랑 주니치하고 서로 간의 동기부여가 전혀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이 타카시가 지금 역배를 받았잖아. 주니치 역배를. 근데 이게 충분히 이 한신에 있어가지고 다른 선발들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빠질 수는 있지만서도 아직 이 타카시가 그래 공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불안 요소를 무조건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주니치 승 그 다음에 4.5잖아 그래서 이거 주니치가 한 초반부터 한 2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버까지 요렇게 보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소뱅하고 니오네 딱 두 가지만 포커스를 두자. 뭐 누가 나온다? 모이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니오넴이 홈이 아닌 완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 뭐 이토가 커리어 내내 소뱅전에 잘 던졌던 부분들도 있어.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잘 던졌던 그런 것도 사실상 없어. 그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맞췄을 때 우리가 이 소뱅승을 안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그자. 그래서 딱 이거 뭐만 따자? 소뱅 승만 땁시다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승만. 됐죠? 그 다음에 국야로 가자. 오늘 이 국야가 여러분들아 이 배트맨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홀짝을 넣었잖아. 홀짝을. 그자. 이제 몰랐던 분들은 오릭스 데이브 패스하자. 굳이 그 경기는 이 오늘 경기에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홀짝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 방장이 또 전 세계에서 또 홀짝 최고의 또 전문가잖아. 근데 이게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야구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에 농구 배구 이렇게 홀짝이 주기적으로 다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했을 때 어라 홀짝 이거 반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구는 완전히 이게 반반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지금 국야가 들어왔으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국야 얘네들의 맞대결을 했을 때 그 점수 나왔던 거를 봤을 때 10게임 잘랐을 때 통계를 내버리면 거의 7대3 비율로 홀이 많이 나와. 홀이 많이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홀이 이제 정배가 떴다 아이가. 정배가 좋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야구에서 연장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1야가 만약에 홀짝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홀 쪽으로 진짜 좀 많이 좀 땡길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딱 한 가지 좀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이 분석을 홀짝은 뭐 분석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이 야구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냐면 홀짝에 있어 가지고 이 매치업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양쪽이
타이트한 경기로 흘러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양쪽이 점수가 많이 나면서 개싸움으로 뭐 점수가 많이 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분석을 했을 때 타이트한 경기로 흘러간다고 보게 되면 결국 예를 들어서 4점 차 이내 승부, 3점 차 이내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다? 1점 차, 3점 차가 되니까 내가 그래서 이 경기를 분석을 했을 때, 야구 분석을 했을 때 양쪽이 이제 마엔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풀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러면 홀을 찍게 되면 어떤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 3점 차 이내로 갈 것 같으니까 1점과 3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률이 높잖아. 이해되지 여러분들아?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4점 차 이상으로 뭐 흘러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홀과 짝이 확률적으로 반반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아? 이해 안 되나? 어렵나? 쉽잖아,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러면 홀이 많이 유리하다고 여러분들아. 홀이 3점 차 이내에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기가 4점 차 이상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확률이 뭐 홀과 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봐봐봐. 오늘 이 기아하고 LG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지금 이 기아라는 팀이 풀라인업이 돌아가면서 빠따가 미친 거는 사실이다. 또한 LG 같은 경우에도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에 있어서 빠따가 무조건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는 게임이다. 그러면 딱 한 가지 포커스가 좀 애매하잖아. 이 에르난데스가 오늘 이제 기아를 처음 만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그래도 잘 뽑아 먹었지만 얘의 투구를 볼 때 뭐가 아쉽냐? 기본적으로 변화구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기대했던 만큼을 던지긴 하는데 직구에 대한 구속이 생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타자들의 오늘 예를 들어서 기아가 경기를 했을 때 1이닝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3이닝 이렇게 돌아가 봤을 때 확실히 어느 정도 공략은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경기가 꼴랑 9.5를 줬잖아. 그죠? 그래서 확실히 나는 이 경기가 오바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승패로 접근 안 할 거기 때문에 뭘로 가자? 오버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짝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버하고 그 다음에 짝 이렇게 보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삼성하고 롯데. 일단 요게 딱 어떤 게 지금 메리트가 있어져 버렸냐면, 기존에 롯데가 약 역배를 받았었는데 이미 이제 롯데 쪽에 좀 돈이 살짝 몰리다 보니까 배당이 떨어지면서 정배하고 역배하고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봐봐봐, 코너 같은 경우에 지금 구위 자체가 롯데 타자들이 너무 좋다 해도 공략하기가 어려워. 또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과 한 2주 전만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방장이 분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와, 삼성의 이 라인업 미쳤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다시 이제 삼성이라는 팀이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야? 7, 8, 9가 지금 식물이잖아 여러분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딱 뭐가 메리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롯데의 반즈가 어느 정도 실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 서로 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 풀이 낫다 여러분들아. 2.5 풀이. 그리고 언어와 봤을 때 당연히 언더 쪽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경기가 한쪽으로 어떤 팀이든 4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게임 흐름으로 흘러갈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홀까지 보자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롯데 프렌,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홀. 그러니까 홀짝이 이게 야구라는 종목에 있어서, 특히나 좀 축구라는 종목,
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 여러분들아. 솔직히 농구하고 배구는 나도 좀 고민을 좀 더 농구하고 배구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짱구를 굴리더라도 홀짝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농구하고 배구는 그자. 뭐 배구 25점이니까 100점 정해놓고 뭐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하나하고 두산. 자 이 경기 일단 하나도 알다시피 하나도 알다시피 한 경기 결승전이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야? 팀 자체가 항상 두산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 여기도 승장이 좀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이 두산이라는 팀이 좋은 불펜들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확실한 이 선발 카드가 없다는 점. 그죠? 뭐 지금 두산에서 선발로 오는 자원들 뭐 발라조비 그 다음에 또 뭐 최원준 그 다음에 곽빈 등등등 해가지고 선발 투수 중에 믿을 수 있는 카드가 누가 있냐. 그죠? 또한 빠따에 있어가지고도 기복이 심한 것도 사실. 그러면 오늘 이 경기도 마찬가지야. 뭐 동주가 지금 전반기 때의 동주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때의 기록을 잘라봤을 때 동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이 동주 여러분들아 그 후반기 때만 잘라보면 아마 국내 투수들 중에서 뭐 승리 기여도 아마 스타미 안에 들어갈 거야. 이거 안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만 급한 게 아니고 두산 역시도 이제는 급한 입장이잖아. 그렇다 하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할 수가 있다? 승장이 여러분들아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뭐다? 게임을 절대 포기 안 하고 불펜들 그냥 다 때려 박아 버리잖아. 여러분들아 그 불펜의 가부와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써버리잖아. 승장 여러분들 그거 알지? 요번에 스프링 캠프 때 김태견이 여러분들아 아이고 우리 태견이 40이닝으로 끊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깠던 게 승장이야 여러분들아. 지금 김태견이 여러분들아 몇 이닝을 던지냐 이거 1년차 온라인데. 그래서 나는 이 경기도 결국 뭐 두산 풀이 났다 여러분들아. 2.5풀 아시겠죠? 그리고 오노바 접근했을 때 요 경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데 그래도 요거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동주가 후반기 때 동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산의 불펜을 다 투입한다 이쪽 볼에 포커스를 뒀을 때 그래서 이거 언더 쪽으로 보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키움하고 NC 경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오늘 같은 날 패스하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샌디는 끝났고 캅스 이기고 있고 잘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물부 정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휴스턴 여러분들아 휴스턴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 지금 이 휴스턴이라는 팀이 미친 장줄의 또 상승세잖아. 근데 그 상승세 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 뭐? 선발진들. 근데 그 선발진들 중에서 나왔을 때마다 쇼하는 게 벌렌더잖아. 그죠? 오늘도 벌렌더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기 패스한 거야. 자 질문 없나요? 질문 없나? 농구로 간디? 갈까요? 여러분들아 농구 갈까? 홀짝 들어왔다. 오늘부터 확인해봐라. 오늘부터 자 연호 자 잘 들어봐라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 박신자컵이 3일 동안 방장이 첫날에 뭐 토요타 마엔 이거 기준점 잘못됐다고 했지. 그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잘못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들어도 뭐야 당연히 박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 둘째 날 뭐라고 얘기했다? 하나 마엔 이것도 기준점이 잘못됐다고 했지. 그쵸?
그 다음에 어제는 뭐다? 이거는 뭐 해외이긴 하지만 썸프렌이 16.5%였어.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그죠? 그러면 오늘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하고 해외하고 조금 달라. 이게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후지츠 대 하나로 들어가 보자.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항상 그래. 이런 대회가 있다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때가 제일 좋긴 좋아. 왜? 뚜껑을 열기 전에 우리는 이제 분석가다 보니까 이미 이제 후지츠가 내가 첫날부터 압도적으로 1등 할 거라 했잖아. 근데 이제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오즈들도 이제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바보가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후지츠하고 하나하고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후지츠 일반승 1.05, 그 다음에 마엔이 12.5, 해외가 138.5, 그 다음 오바가 138.5.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로 확인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해. 이 경기는 해외 뭐 1.1, 그 다음에 마엔이 13.5, 그 다음에 오노바가 137.5.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이 경기는 국내가 12.5고 해외가 13.5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후지츠라는 팀이 자체가 뭐 때문이냐? 결국 봐봐봐. 원래 애초부터가 후지츠가 이 조수아라는 이 용병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 지금 뛰고 있는 다른 모든 팀들이. 그리고 더 다른 강점이 있는 게 뭐다? 이 전체적인 뎁스에 있어 가지고 그냥 미친 수준이야 여러분들아. 이 마치다 루이하고 그 다음 나머지 자원들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 후지츠가 그 일본 팀에서 1위를 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선수 보강이 더 잘 되다 보니까 그냥 미친 수준의 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신한하고 경기를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어떻게 했다? 결국 로테이션 돌린 거야.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쵸? 로테이션 돌려버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 봐봐봐. 지금 이 하나의 멤버를 보게 되면 확실히 여기도 좋은 점이 뭐다? 이 진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좋은 거야. 근데 이 기대했던 김정은과 그 다음에 양인영은 안 나왔지. 그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은 모르겠으나 양인영은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양인영은. 그러면 자 진안, 그 다음에 양인영, 그 다음에 결국 이 소희가 폭발해줬지.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뭐 예림이, 그 다음에 뭐 엄서희. 근데 이 전체적인 뎁스가 하나는 어떤 게 좋냐면 이 포워드 라인들이 나쁘지는 않아. 근데 계속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 이 와타나베가 이제 이 신지연이 빠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리딩 가드를 해주기는 하는데 좀 더 좀 지켜보긴 하긴 해야 돼.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결국 이 후지츠가 하나한테 진다는 거는 이거 진짜 상상하기가 어렵고 일반 승은 여러분들아 이거 진짜 상상하기 어렵고 어제 그 신한 참사는 그거는 우리가 경기 결과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멤버 구성상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대입이 되잖아. 근데 이 경기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마엔이냐 아니면 언더냐 풀이냐 오버냐 요렇게 했을 때 가장 굿초이스는 뭐다? 결국 이게 기준점이 137.5잖아. 그래서 봐봐봐. 후지즈가 왜 지난 경기에서 득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냐면 이게 신한이 너무 못하니까 얘네들을 로테이션을 돌려줘 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반대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오늘 이 경기에 있어서 딱 비빌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뭘로 가자? 후지즈 승, 그 다음에 뭐
부치즈 경기 오버. 요렇게 보자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하고 국민. 일단 봐봐봐. 지금 이 우리은행이 내가 첫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첫날에도 우리가 그 히타치랑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 절대 무시할 전력은 아니라고 했었잖아. 왜? 단비 포함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밥값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컵 대회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나는 좀 솔직히 좀 소름 끼치더라, 여러분들아. 뭐가? 아니, 이게 뭐가 소름 끼치냐면, 이 첫째 날도 그랬지만 둘째 날도 그렇지만 뭐냐면, 결국 봐봐봐, 명간이 뭐 작년부터 성장한 거 이거 말고 엄지가 이렇게 지금 우리은행 나와가지고 이 멤버를 엄지가 이렇게 폭발해 주는 거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소름 끼치냐면 이 심성령 있잖아, 여러분들아. 심성령, 결국 심성령이 국민에 있을 때는 뭐가 완툴이었다? 박지수한테 더블팀이 붙으면 빼주면 받아먹기, 이게 원툴이었는데, 최근에 이 심성령이가 여러분들아, 첫날에도 그랬지만 지난 경기도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위대인이가 딱 심성령 패턴을 몇 개를 지금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인바운드 패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크린 걸어주면서 심성령이 돌아 넣으면서 찬스 만들어가지고 3점 갈기는 거, 이거 국민에 있을 때 보기 힘든 장면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엄지하고 심성령이 어느 정도 밥값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인데, 누구 때문에? 위대인 때문에 그게 더 올라간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소름 끼치는 거는 또 이거잖아. 이 친구, 와, 확실히 이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들, 이 두 명의 이 우리은행의 이 가드 일본 친구들이 서로 유형은 다르지만 확실히 지금 밥값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반대로 이 국민은 솔직히 딴 게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날에 이제 강희슬 없었을 때 뜬금 누가 활약을 했다? 이해주가 뜬금 활약을 했잖아.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주가 다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는데 누가 활약을 한다? 아니 씨발, 강희슬이가 나와가지고 3점을 여러분들아 보면 알겠지만 11개 던져가지고 8개가 들어가 버리는데. 자, 그러면 봐봐봐, 오늘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봐봐라. 강희슬은 또다시 나오겠죠. 그죠? 또다시 나오겠죠. 근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 이 국민의 이 멤버를 봤을 때 센터는 이제 소담이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워드 라인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나카타는 잘하고 있는데, 염유나, 그 다음에 국내 애들 이윤미, 그 다음에 양지수 이래 있잖아. 그래서 누가 빠져있는 게 엄청 크다? 지금 김민정이가 없다, 얘가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은행하고 국내 자원을 매첩을 딱 데이블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김민정이가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왜? 자,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강희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미 듣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이번 대회를 보면서 일본 애들이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단비만 막으면 된다, 신지연만 막으면 된다, 강희슬만 막으면 되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경기 중에 경험을 하면 3쿼터 4쿼터에 바꿔야 되는데 알고도 지금 계속 못 막는 거잖아. 근데 우리은행은 여러분들아 아시다시피 강희슬을 만나잖아. 그러면 강희슬이 모든 팀들을 만났을 때 제일 못했던 팀이 3점을 쏘고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우리은행을 만났을 때 3점을 시도조차 못했던 게 강희슬이야. 근데 그때의 멤버하고 지금의 멤버하고는 우리은행이 다른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은행의 뭐 기본적인 수비 로테이션에 대한 DNA는 그대로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러면 딱 한 가지 뭐 그냥 강희슬만 막으면 이 경기는 우리은행이 정말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 오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기를 우리를 정배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1.5 마인을 줬지.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역배가 국민이 지금 1.5고 해외 우리 승이 2.15야. 그리고 우리가 2.5 프레임이야, 여러분들아.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아 오늘 이 경기 당연히 우리 승 그 다음에 뭐 우리 마엔승 그 다음에 뭐 양쪽 생각했을 때 결국 강희슬이 어제처럼 30점 이상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기 때문에 요거 뭘로 가자? 언더. 됐죠? 당연히 그러면 해외 같은 내가 만약에 해외에 있다 그럼 뭘로 가면 된다? 여러분들아 우리 풀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당연히 오케이? 이해했지 여러분들아?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삼성하고 신한데스 이 경기가 좀 아쉽다. 뭐가 아쉽냐면 애초부터 분명히 전력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이야. 근데 이게 뭐가 아쉽냐면 여러분들 다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야. 뭐 배당이 그죠? 자 그러면 요것도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가 많냐면 봐봐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신한이 여러분들아 오늘 지금 이게 3일 연속 게임이잖아. 그죠? 3일 연속 게임. 자 아무리 연홍이 뭐야 아직 이제 뭐 시즌 막바지도 아니고 체력이 많다지만서도 3일 연속 게임은 빡셔. 그리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신한 이것들이 군화단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운영을 한다? 무조건 3가드 돌려버린다. 뭐 강계리, 신지연, 이경은, 신이슬, 김지영 이 3명을 3가드를 무조건 투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자리를 어떻게 한다? 김진영, 그 다음에 구슬, 그 다음에 뭐 체이쌤. 근데 체이쌤은 상태가 호전할 가망성이 제로. 그 다음에 김진영, 구슬, 슈팅 제로. 그 다음에 뭐 김태현 결국 많이 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갑자기 이 패턴을 바꾼다 이렇게 보기가 말도 안 돼. 어제 김태현 여러분들은 꼴랑 4분 뛰었다. 그래서 이 신한은 오늘도 지금까지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할 예정이고 반대로 삼성이 좀 아쉬운 게 뭐가 아쉽다? 여기도 똑같아. 뭐가 없다? 지금 삼성도 지금 여러분들아 정통 센터 없이 게임을 뛰고 있는 입장이잖아. 이 삼성이라는 팀이 여러분들아. 근데 뭐가 좀 아쉽냐면 여기도 지금 이번 대회에 있어가지고 강유림 그 다음에 뭐 이해란 지금 이 멤버들 중에서 이 둘이가 가장 핵심인 자원들이야. 근데 이 둘을 첫째 날에도 그랬지만 어제 아래도 그랬지만 출전 시간을 20분 이상 안 뛰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아. 안 뛰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가망성이 높냐면 지금 오늘 이 경기에 누구? 키아나 스미스 오늘 출전할 예정이거든요. 왜? 원래는 안 뛰려고 했는데 강희슬처럼 뭐 본인 스스로가 뛰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나올 예정이야. 그러면 키아나가 10분 이상 뛰어준다?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근데 딱 기준점을 봤을 때 봐봐봐. 지금 국내 경기가 신한이 기준점이 지금 몇 점이다 여러분들아? 이건 일반승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기준점이 지금 몇 점이야? 1.2. 그 다음에 7.5풀이잖아. 7.5풀. 그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경기가 무려 10.5풀이거든. 무려.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일반적인 연홍에 있어가지고 10.5풀은 여러분들아 뭐다?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들 기억해봐봐. 어떤 상황일 때 10.5%를 받는다? 박지수 있을 때 국민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하나 신지연 있을 때 나머지 김정은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양인영 빠졌을 때 이 정도 매치업이 돼야지만 연홍에서 10.5%를 준단 말이야. 맞잖아 여러분들아. 근데 오늘 그래 신한이라는 팀이 센터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째 연속 게임이다. 그 다음에 이 씨발 이 뭐야 게세이한테 경기를 져. 막 이런 더러운 상황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확실히 이 경기가 뭐가 메리트가 있냐면 해외에 있다면 이거 10.5%는 또다시 이거는 또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게임이라 이 말이야. 사실상 10.5% 이것도 사실상 말이 안 돼. 해외가 지금 우리은행 2.5% 준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한 10.5% 준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아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7.5%잖아. 그러니까 10.5%하고 7.5%는 차이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솔직히.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경기 뭘로 가자? 결국 7.5%를 보면서 신한 프렌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언어 봤을 때 양쪽이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팀이 원래 DNA 자체가 수비의 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131.5가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는 기준점 생각했을 때 오버까지 요렇게 보자. 됐나 여러분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샌디는 끝났고 그 다음에 캅스 잘 마무리 해가지고 물부 기분 전환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언제부터 2시 후지찌 경기부터 중계방송 오겠습니다. 됐죠? 질문하세요. 하나 두산은 홀짝이 어디가 좋은가요? 기아 경기는 짝을 예상을 했고 롯데 경기는 이제 홀을 예상을 했는데 두산 경기는 좀 모르겠다. 후지 경기는 내가 만약에 좀 배당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오버가 낫다 여러분들. 오버가 마엔이 나은 게 아니고 오버가 후지지. 어제도 우리가 썸 경기는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풀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 그죠? 썸이 내가 애초부터 이야기했잖아. 뭐 그냥 오버의 팀으로 바뀔 거라고. 근데 이미 1차전 2차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우리가 작년에 알고 있던 지금의 기존에 알고 있던 썸이라는 팀하고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냥 애들 미친듯이 뛰더라. 그리고 안해지 오픈 3점 넣는 거 보고 놀랬다 여러분들아. 포물선이 확실히 좋아졌더라 여러분들아. 안해지의 포물선 봤지? 깜짝 놀랬다 진짜. 확실히 지금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작년에 안해지가 그 3점 성공률이 6%였잖아 아니 6%였잖아. 근데 진짜 놀라긴 했어.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뭐 별다른 좀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봐봐봐 이 연홍이 뭐 더럽다 뭐 배신자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말했잖아. 어제 분석하면서 말했잖아. 찬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딱 여기가 이제 마지막 찬스 2번이야. 이제 준결승, 결승 그때 가면 또 찬스가 있겠다마는 이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1위, 2위 이제 윤곽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한다? 로테이션 돌릴 게 무조건 보여지거든.
그죠. 그래서 딱 이 박신자 컵이 오늘 딱 내일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가보자 여러분들아. 됐죠? 우리은행은 당연히 오늘까지 전력 다 해야지. 아직 1위 확정이 아니잖아. 물론 버터빵 식빵이 뭐 위대인 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위대인이 뭐라고 기사를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기사를 이야기를 했어. 인터뷰를 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후지츠하고 진짜 한번 만나가지고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고 싶다. 후지츠하고. 근데 후지츠가 다른 조다 보니까 당연히 후지츠가 조 1위 하겠죠. 조 1위 하겠죠. 그러면 이 멍청한 이 토토인들이 또 뭘 생각하냐면, 어라? 그러면 위대인 일부러 져가지고 2위 할라나?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아니 일부러 져가지고 2위를 왜 해? 조 1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이겨가지고 결승에서 만나면 되지. 맞다 아이가 여러분들아. 2위를 왜 해? 결승에서 만나려고 하지. 왜 해석을 왜 이상하게 하냐. 그리고 만약에 아직 지금 1, 2위가 확정이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한테 지면 이거 2위도 보장 못해. 응? 오늘 만약에 국민한테 지면 토요타가 있기 때문에 2위를 보장 못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위대인 같은 경우에는 후지츠를 무조건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 그러면 뭐 그냥 오늘도 그냥 올인이야 올인 여러분들아. 됐죠? 오케이! 가자! 가자. 렛츠고. 이따 보입시다 여러분들아. 에이!